나이 들어 살다 보니 참 별일 다 겪고 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밥 한 끼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속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시대에 살아왔죠.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일은 그저 한 끼 식사를 넘어 정과 의리가 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 보니 깨닫게 돼요.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오랜 인연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요. 야, 내가 사는 거지. 나는 싼 거 먹었으니까 내 것만 낼게. 아이고,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호의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값 계산할 때 그 사람이 내는 한마디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는 멀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마음도, 시간도, 심지어 돈까지 계속 이용당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거창한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밥값 계산서 앞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제가 밥값 계산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5가지 사람의 유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후 당신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바로 밥값 계산할 때 내가 사는 거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영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위였는데 젊을 땐 누구보다 의리 있고 잘 챙겨주던 친구였죠. 퇴직하고 나서도 종종 모임을 했고 처음엔 밥값을 제가 몇 번 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제가 먼저 은퇴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영준이가 슬쩍 웃으면서 당연히 네가 사야지. 너 연금도 나오고 형편도 괜찮잖아. 그러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상민이가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래, 도영아. 너도 많잖아. 사. 내가 안 사면 우리 서운해. 모두 웃고 넘겼지만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웃자고 던진 농담 같았지만 그 말이 모임 자리마다 반복되다 보니 그게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밥값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호의가 당연해지고 내 배려가 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마치 내가 밥값을 내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오래 계시면 밥값만 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값, 내 시간값, 내 존재값까지 당연하게 소모당하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당하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자다. 누군가 내 호의를 당연히 여긴다면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스스로 소갈이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매번 이 모임에서 밥값을 내고 마음까지 힘들어져야 하나. 그때부터 저는 모임에 나가기 전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모임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호가 또 그렇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밥값보다 우리 우정이 더 소중하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 서로 밥값 얘기로 기분 상하는 일도 줄었고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내 호의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내가 살게. 다음엔 내가. 우리 다음부턴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선을 그어두면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교묘하게,
더 자기중심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밥값 계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처음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자기 몫은 자기가 내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경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고 젊을 때는 누구보다 호탕했죠. 그런데 퇴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석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몇몇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들 반가워서 웃고 떠들며 옛날 이야기꽃을 피웠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보던 순간 경석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그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눈을 마주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그 자리에서 상철이가 장난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야, 경석야, 너 그러면 우리도 다 각자 먹은 거 계산해야겠네. 경석이는 웃으며 뭐 그런 게 편하지 않겠어? 하고 대꾸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끼 밥값이 아까워서 자기 것만 딱 계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계산적으로 대할까요?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밥값뿐 아니라 내 마음, 내 시간, 내 호의까지 전부 샘속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람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웃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받기보다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고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경석이 같은 친구는 자기 몫만 챙기고 절대 더 내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새 모임 자리도 어색해지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더군요. 실제로 그 모임 이후 경석이를 따로 만나자는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값 자리에서 자기 몫만 딱 계산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자기 이익만 딱 챙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건 밥값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십시오. 우리 오늘은 더치페이 하자. 이번엔 내가 낼 테니 다음엔 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선을 그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자기 몫만 내겠다는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밥값 계산할 때마다 아이고,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면 고맙고 미안해하는 척 하죠. 마치 자기가 정말 밥을 사려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매번 듣다 보면 속이 참 불편해집니다. 제 주변에 상수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나를 잘 따랐고 퇴직하고도 종종 만나 밥 한 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제가 선배니까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매번 그 친구는 계산이 끝난 뒤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영 선배 또 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내려고 했는데. 한두 번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계산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지갑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부러 상수아, 오늘은 내가 사라. 내가 늘 사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러자 상수가 아이고 선배 그럼 오늘은 제가 살게요. 하면서도 지갑을 꺼내는 손이 어찌나 느리던지 제가 먼저 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다 보이더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손해보긴 싫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심리입니다. 밥값은 내기 싫지만 남들 눈엔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행동보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 아닐까요?
말로만 내가 내려고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밥상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책임질 타이밍엔 빠지고 좋은 소리 할 타이밍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느 날 상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수아, 오늘은 네 차례야. 네가 내려고 했다면서 이번엔 기회를 줄게. 그러니 그제야 웃으며 지갑을 꺼내더군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계산할 기회를 일부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려고 했는지, 그저 말로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보다 더 노골적으로 밥값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밥값 계산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처음엔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 나이쯤 되면 생활비 빠듯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 휘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이 잘 맞았고 나이 들어서도 가끔 만나 술 한 잔, 밥 한 끼 하던 친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수는 식사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도영아, 나 요즘 진짜 힘들다. 아들 결혼시키느라 카드값에 허덕이고 이번 달 월세도 빠듯해. 오늘 밥값은 내가 좀 내줘. 당연히 처음엔 내줬습니다. 친구 사정이 어렵다니 내가 낼 수 있을 때 돕는 게 친구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만남, 그 다음 만남에도 민수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엔 진짜 어려워서. 그런데 어느 날 민수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딸과 함께 해외여행 간 사진, 새로 산 자동차 사진, 고급 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 주르륵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이 서늘해지더군요. 민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만 없는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늘 돈 없다고 하면서 밥값을 떠넘긴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중국의 현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진짜 친구라면 내 어려움을 핑계 삼아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민수 같은 사람은 밥값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어려우면 편하게 말하고 오늘은 내가 살게. 그 대신 다음엔 네가 사. 우린 친구니까 기댈 땐 기대도 주는 것도 주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는 선을 긋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배려와 호의가 습관처럼 소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밥값을 회피하는 사람들 중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우리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유형은 밥값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가 내려고 했는데 부담될까봐 안 냈어. 혹은 내가 사려 했지. 근데 내가 먼저 내버렸네. 언뜻 들으면 배려 깊은 말처럼 들립니다. 마치 상대방이 부담 느낄까봐 자기 마음을 숨긴 사람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수라는 친구였죠. 늘 밥 먹고 나면 내가 내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내버렸네. 내가 내면 부담될까봐 안 냈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던 친구였습니다. 처음엔 그래, 친구가 마음 써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모임에서 상철이가 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철수야, 네가 항상 사려 했다면서 왜 한 번도 먼저 지갑 꺼내는 걸 못 봤냐? 그 말에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려 했지. 근데 도영이가 늘 먼저 내버리니까 내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 그 자리에서 모두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불편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밥값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밥값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책임질 타이밍엔 빠지고 좋은 말 할 타이밍엔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동 없는 말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나중에 내느냐, 더 이상 말로 포장하지 말자. 그냥 돌아가며 내자. 철수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 서로 부담도 줄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입니다.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는 말은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질 때, 정작 내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을 때 곁에 남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유형, 기억하십니까?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것만 딱 계산하겠다는 사람, 계산 끝나고 늘 내가 내려고 했는데 하는 사람, 돈 없다고 밥값을 떠넘기는 사람,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인 척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한 번도 실제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밥값 문제 같지만 그 속에 담긴 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밥상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게 단지 음식과 돈일 것 같지만 실은 마음과 배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오고 갑니다. 저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한두 번은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태도이고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밥 한 끼 자리에선 그 사람의 인생관, 인간관계의 태도, 그리고 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 모두 말은 좋게 포장하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밥값만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값, 내 시간값까지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주던 밥값이 언젠가 내 마음의 짐으로 돌아오지 않게 사람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의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밥 한 끼의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밥상 위에서 오가는 마음의 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밥상 차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